여러분, 새해에 목표한 체중들이 있으세요? 예쁜 몸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음식의 칼로리잖아요. 딱 봐도 프라이드 치킨이나 피자, 그리고 휘핑크림을 듬뿍 올린 자바치 프라푸치노는 칼로리가 많이 높다고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요. 반대로 칼로리가 매우 낮은 음식들, 먹어도 죄책감이 들지 않는 음식 재료들도 분명히 있죠. 오늘은 그런 건강한 음식 재료들을 한번 쭉 알아볼까 합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똑같이 배부르고 살도 안 찌고 죄책감이 없는 그 음식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칼로리가 매우 낮고 식이섬유도 풍부한 가장 영양가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존재하는 칼로리가 너무 낮아 소화 중 대부분 연소가 되어버리는데요. 배고플 때 먹는 건강한 간식으로는 최고네요.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죠. 브로콜리는 한 묶음에 겨우 31칼로리의 식품으로 엄청나게 많은 영양소를 지니고 있는데요. 신체를 해독하는 항산화제와 섬유질도 매우 풍부한 채소입니다. 세 번째는 치아씨드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한 스푼 치아씨드를 추가한다면 겨우 60칼로리만 추가되면서 오랫동안 허기지지 않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피부와 머릿결까지 좋아지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치매와 우울증까지 예방해줍니다. 네 번째는 물냉이입니다. 크래쉬용이나 워터크레스로 불리는데 한국에서 자주 먹는 채소는 아니지만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먹어온 채소인데요. 냉이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다른 채소입니다. 시금치나 미나리와 비슷한 맛을 지니고 있는데요. 필수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여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어주고 칼로리가 정말 낮은 채소입니다. 다섯 번째는 샐러리입니다. 특유의 향과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매우 갈리는 채소인데요. 수분 함량이 높고 칼로리가 18칼로리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취향에만 맞는다면 다이어트 시 완벽한 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익히 다이어트를 할 때 많이들 아시고 드시는 채소일 텐데요. 양배추에도 비타민,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에도 좋은 영양을 제공해주는 채소입니다. 많은 양배추 관련 음식 레시피들도 많으니 자주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곱 번째는 방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의 미니어처 같은 모양의 채소인데요. 양배추만큼이나 건강하고 칼로리가 적은 채소입니다. 영양소가 매우 촘촘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꾸준히 섭취를 하면 체중 감량뿐 아니라 뼈도 건강해지게 도와줍니다. 여덟 번째는 콜리플라워입니다. 역시 다이어트를 생각할 때 빠지지 않는 채소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밥을 대체하는 콜리플라워 라이스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서양에서도 다이어트를 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대표 채소 중 하나입니다. 한 컵에 대략 25칼로리가 들어가 있어서 양껏 드셔도 살찔 생각 안 하고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아홉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도 호불호가 강하죠. 술집에 가면 당근과 오이를 기본 안주로 깔아주는 곳들도 많이 있는데요. 생당근은 한 컵에 약 50칼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당근에는 지방세포의 성장을 막아서 비만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잘라서 간식으로 먹으면 좋은 채소입니다. 열 번째는 오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거의 다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채소입니다. 등산을 하실 때 자주 챙기시는 채소이기도 하죠. 사실 오이의 껍질과 씨앗 부분이 영양이 가장 풍부한 부분이라 잘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게 좋은 채소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호불호가 있는데 특유의 향 때문에 냄새만 맡아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채소지만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채소라는 거. 11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식재료죠. 마늘에는 비타민 B, C, 망간, 섬유질 등이 매우 풍부하고 활성 성분이 감기나 독감을 예방하는 것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는다면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벽을 자극해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의 마늘 듬뿍이 한국 기준으로 아기가 먹을 양 정도이니 많이 먹는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12번째는 상추입니다.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쌈 싸 먹을 때도 많이 먹는 이 채소는 심장에도 좋고 풍부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상추의 줄기에는 락토카리움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몸의 진정, 스트레스 완화,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만 이 효능으로 인해 많이 먹으면 졸음이 유발될 수도 있으니 수험생들이나 회사의 점심시간에는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째는 루꼴라입니다. 아루굴라라고도 불리는 이 채소는 뼈와 심장에 매우 좋고 한 컵에 5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조금 포함되어 있고요.
녹색 채소에서 엽산, 칼륨, 마그네슘도 함유되어 있는 채소입니다. 14번째는 비트입니다. 새빨간색의 이 채소는 음식에 핑크색을 넣고 싶을 때 사용하는 채소이기도 한데요. 역시나 칼로리가 매우 낮고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운동하기 2시간 정도 전에 섭취를 하면 운동 능력도 향상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15번째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길쭉한 이 막대기 채소에도 엽산과 비타민C, K, 그리고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한 컵에 26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적인 효능으로는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채소여서 해장시 먹으면 좋은 채소입니다. 16번째는 자몽입니다. 여러 다이어트 방법들에서 자몽이 포함되는 경우를 많이들 보셨죠? 칼로리는 50칼로리 정도로 매우 낮은 데다 나짐린이라는 성분이 지방을 집중적으로 연소시켜주는 성분이라 똥뱃살을 빼는데 최고입니다. 거기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여러분의 변비도 예방해주기도 하고요. 17번째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고혈압 관리, 소화 개선, 당뇨병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칼로리도 34칼로리, 거기에 지방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소입니다. 쌉쌀한 맛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거의 모든 그린 스무디의 재료에 포함된 채소인 만큼 입에만 맞는다면 최고의 다이어트 관련 채소이기도 합니다. 18번째는 바로 레몬입니다. 아주 시큼한 과일이죠. 20칼로리밖에 되지 않는 레몬은 아시다시피 풍부한 비타민C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칼로리를 태우는 능력 때문에 다이어트 시에도 사랑받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레몬즙을 짠 물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19번째는 양파입니다. 사실 한식에도 양파가 많이 들어가고 고기를 먹을 때에도 양파를 같이 먹고 짜장면을 먹을 때도 양파가 같이 나오기도 하죠. 양파에는 4g 정도의 당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단맛이 나죠. 그리고 나트륨, 지방, 콜레스테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면역 강화제로도 작용합니다. 20번째는 열대과일인 파파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한 과일은 아닌데요. 파파야는 59칼로리로 포만감을 줍니다. 그래서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훌륭한 선택이라 할 수 있는데요.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타민 A, B, C, D가 골고루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파파야는 셀룰라이트를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21번째는 무입니다. 오뎅탕에 들어가는 무는 정말 맛있죠? 깍두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무는 100g에 15칼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도 95%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무즙에는 소화를 촉진하는 효소가 가득합니다. 이 효소는 몸에 지방과 탄수화물 등 여분의 에너지를 분해해주면서 날씬해지기 쉬운 몸으로의 체질 개선을 도와주는 채소입니다. 사실 무도 껍질째로 먹는 게 가장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22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데요. 한 컵 분량에 고작 7칼로리를 가진 채소입니다. 생으로 먹는 것보다 데쳐 먹으면 더욱 칼로리를 낮출 수 있고요. 풍부한 비타민C와 엽산, 그리고 식이섬유로 몸에 아주 좋고 시금치가 뇌의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식욕 억제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덤으로 탈모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하네요. 23번째는 바로 딸기입니다. 어떤 디저트에도 잘 어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과일이죠. 딸기도 또한 나트륨이 없고 지방도 없고 콜레스테롤도 없습니다. 딸기 100g의 칼로리는 27칼로리 정도로 바나나 칼로리의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다이어트 중 섭취하게 되면 부족한 비타민도 섭취할 수 있고 딸기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지방 분해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딸기 속 과당이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한 번에 10개 정도 먹는 것이 적합합니다. 24번째는 토마토입니다. 다이어트에 토마토도 빠지지 않는 재료인데요. 100g당 20칼로리 정도로 낮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에 함유되어 있는 리코펜 성분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억제하는 효과로 인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이 때문에 정말 힘든 복부 비만 관리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25번째로는 바로 애호박입니다. 우선 애호박은 100g에 17칼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호박을 많이 먹어 포만감을 느끼더라도 실제 우리가 섭취한 칼로리 양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애호박은 우리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몸이 지방을 태우기 쉬운 체질로 만들어줍니다. 왜 다이어트에 좋은 재료인지 감이 오시죠? 맛도 맛있지만 사용하기 쉬운 다이어트식 재료로서 해외에서도 엄청난 유행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저칼로리 음식들과 식재료들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적절한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낮은 칼로리의 음식만 계속 조지는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면 몸이 나중에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 주위에 고칼로리 음식이 넘쳐나는 요즘 시대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위 재료들과 친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의 음식들 말고도 저칼로리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의 재료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다음 다이어트 관련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